아, 아. 준아, 안녕하세요. 코치들 안녕. 준아, 준아. 코치들 잘 쉬고 있었나요? 준아, 오늘 배경은 바뀌네 오늘은 배경을 바꿔봤습니다. 뭔가 하루 방송 안 했다고 되게 오래 쉰 것 같은 느낌인데?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네, 네. 왜 이렇게 오랜만의 느낌이죠? 준아, 준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치들. 아, 아침에 한번 방송하고 이제 하루 쉬고 오니까 뭔가 되게 더 길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뭔가 오래된 것 같은데? 어제 날씨가 이상하더라고요. 어제, 어제 트위터 보셔서 아시겠지만, 치키 형 만나가지고, 미팅도 하고, 예, 밥도 먹고 그렇게 갔는데, 날씨가, 날씨가, 비도 막 쏟아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비 많이 오던데. 막, 그리고 저희가 나갈 때만 비가 오더라고요. 나갈 때만 비 오고, 안에 있을 때는 비 안 오고 이러던데. 홍수까지 났다고요? 아, 진짜 비가 많이 오긴 했어요, 어제. 진짜 많이 오던데? 네, 어제 아주 재밌었습니다. 썰 풀어주시나요? 치키 형 만난 썰? 이제 좀 썰이 많죠. 아, 몰랐는데, 브리또까지 제 집에서 털어갔더라고요. 네. 아, 제가 그 아끼는 브리또인데, 제가 먹는 브리또가 있거든요. 마켓컬리에서 샀는데, 그, 핫치킨 브리또랑 고구마 치즈 브리또. 이 두 개가 있어요. 제가 마켓컬리에서 많이 쟁여놓는 편인데,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멤버한테 맛있다, 맛있다, 치키 형한테 맛있다 이랬는데, 치키 형이 어제 저희 집 왔거든요. 이제 미팅 가기 전에 저희 집 왔는데, 저는 가져간 줄 몰랐어요. 그, 어제 가져가서 오늘 아침에 야무지게 먹었던데? 아, 도둑 아니야, 이거? 내 아끼는 브리또를 그냥 가져가던데요? 아니, 준 게 아니에요. 준 게 아니에요. 저는 뺏겼어요. 아니, 뺏긴 것도 아니지. 몰랐어요, 그냥. 트위터 보고, 하고 냉동실을 보고, 어? 어라? 입이 쩍 벌어졌죠. 그거 보고. 아, 내 브리또가. 트위터 안 봤으면 몰랐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브리또를 좀 많이 쟁여놓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 없어진다고 막 그렇게 지장이 있진 않아요. 아, 그래서 추천하고 싶긴 한데 되게 맛있어요. 마켓컬리에서 파는 거였는데 브리또 종류가 5가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핫치킨 브리또랑
고구마 치즈 브리또가 가장 맛있었는데, 근데 이제 고구마 치즈 브리또 있잖아요. 고구마 치즈 브리또 안에 파인애플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 조심하면서 먹어야 돼요. 저는 파인애플 들어있는지 모르고 그냥 고구마 치즈 브리또니까 고구마랑 치즈만 들어있겠지? 하고 해서 냉동 상태거든요. 신나게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딱 먹었어요. 먹었는데 한 3분의 1 정도 먹다가 갑자기 씹었는데 파삭 하는 거예요. 뭐 과즙이 튀어나온다고 해야 되나? 갑자기 이질적인 게 씹히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니까 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뜨거운 파인애플이 그 안에 잠복해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는데 파인애플을 뺀 제품이 나왔으면 좋긴 하겠어요. 네. 구운 파인애플을 안 좋아하나 보다. 구운 파인애플을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뜨거운 파인애플을 맛이 없다 이런 건 아닌데 기분이 나빠요. 뜨거운 파인애플 씹으면. 네, 진짜로 그거 빼고는 완벽한 제품입니다. 완벽한 제품. 가격도 막 나쁘지 않고. 그냥 파인애플 엄청 좋아하죠. 후식으로 먹는 거랑 이제 그냥 뭐 디저트 케이크 위에 올라간 파인애플이나 아니면 그냥 진짜 통조림 파인애플이나 썰어 먹는 파인애플이랑 다 좋아하는데 왜 뜨거운 파인애플만 싫을까요? 네, 뜨거운 거 한정이에요. 파인애플은 좋아해요. 근데 파인애플이 은근 알러지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못 먹는 사람이 은근 많던데. 네, 파인애플이 그 안에 뭐 성분이 들어있대요.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못 먹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면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 그것만 조심하시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고, 핫치킨 브리또는 그냥 되게 무난하고 맛있어요. 그거는 뭐 딱 좋아요. 핫치킨은 어느 정도의 매움이에요? 한 신라면 정도? 신라면보다 덜 매운가? 네, 신라면보다 덜 매운 것 같기도 하고, 진라면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 한국인들이 매움의 척도를 정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신라면보다 매운가, 불닭볶음면보다 매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신라면보다는 확실히 덜 맵고, 한 진라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마라탕집 가면은 뭐 단계, 2단계, 3단계 막 이렇게 써 있는데 1단계는 백탕? 백탕은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요. 백탕이었나? 하여튼 이렇게 써져 있는데 2단계 보통 신라면 맵기, 3단계 불닭볶음면 맵기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핫치킨 브리또는 맵찔이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맵찔이도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딱 매콤? 매콤까지도 아니에요. 매달? 네. 달? 네, 매달? 달콤하고 매콤함 살짝 섞인? 한 스푼 터치된? 네. 매가 살짝 혀를 스쳐가는 정도. 네, 딱 그 정도. 네. 그렇게 이제 치키 형 만나가지고 치키 형이 또 그거 해줬어요. 제 컴퓨터가 이제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팬이 막 좀 빨리 돌아가요. 쿨링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쿨링팬들이 엄청 빨리 돌아가는데 그래서 소음이 좀 있어요. 집에 소음이 있어가지고 방송하는데 소음 들어갈까봐 그런 거 치키 형이 또 잘 만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봐주고 고쳐주고 집 와서 고쳐주고 불이 또 훔쳐가고 그리고 이제 같이 나갔죠. 네. 컴맹은 아니에요. 컴맹은 아닌데 유독 좀 잘 알아요. 치키 형이. 네. 그래서 저도 작업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리또. 네. 수리비? 그렇게 생각하면 좀 싼 것 같기도 하고. 출장 와서 집에서 고쳐주고 브리또 하나 가져간 거 정도면 타당한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작업비 1 브리또.
가성비. 아, 가성비 좋네요. 아, 웃겨. 가성비 좋다. 자주 이용해야겠는데? 브리또 집에 많이 쟁여놔야겠다. 네. 저 가성비라는 게 왜 이렇게 웃기지?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같이 출발해가지고 또 나갔는데 비가 막 엄청 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미팅하러 가는데 차도 엄청 막히고 그래서 이제 딱 정말 중요한 미팅을 하고 왔죠. 네. 정말 중요한 미팅을 하고 그건 비밀입니다. 무슨 미팅인지는 비밀이고 아주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네. 제가 마치고 나서 이제 미팅을 한 1시간 반인가? 2시간 정도 하고 너무 배고픈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먹고 둘 다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그 컴퓨터 고쳐주고 바로 나가서 미팅하러 간 거여가지고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을까 하다가 이제 흑돼지 먹었죠. 원래 돼지고기 먹을까 흑돼지 먹을까 고민했는데 둘 다 비슷하긴 하거든요. 둘 다 돼지고기랑 흑돼지랑 비슷하긴 한데 뭔가 배고프고 막 이래가지고 흑돼지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엄청 많이 먹었어요. 배고파가지고 막 고기도 한 두세 판 먹은 것 같고 고기도 한 세 판 먹었나? 고기도 세 판 먹고 공깃밥도 막 두 번 먹고 후식 냉면 뭐 계란찜 된장찌개 이런 거 다 시켜가지고 푸파한 것 같긴 한데 네. 저 잘 먹는다 했잖아요. 네. 이제 같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먹었죠. 가게 그냥 털었죠. 가게 그냥 털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많이 시키니까 원래 계란찜도 시켰거든요. 계란찜도 돈 주고 시켰는데 사장님이 계란찜 위에다가 케찹으로 글씨로 서비스 이렇게 딱 써가지고 주더라고요. 이거 서비스다 이러면서 맛있게 드세요. 서비스예요. 맛있게 드세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계란찜 값은 빼줬더라고요. 결제할 때 보니까. 근데 워낙 많이 먹어서 이득이지 않았을까. 네. 제가 워낙 잘 먹으니까 어,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도 이득. 그래서 서비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야무지게 먹고 근데 맛있더라고요. 흑돼지. 코치들은 고기 먹을 때 뭐랑 먹는 거 좋아해요? 고기 먹을 때 뭐 밥이랑 먹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고기만 먹는 게 좋은지 뭐 냉면, 볶음밥, 냉면, 무랑 명이나물이랑 마늘이랑 쌈 싸서 먹기. 저는 저는 막 다양하게 먹진 않고 그냥 고기에 소금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에 소금 찍어 먹기. 그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고깃집 가면은 와사비 있잖아요. 와사비랑 고기랑 소금이랑 딱 이걸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억지로 상추 우겨 넣기? 근데 어제는 상추를 안 먹었어요. 보통은 상추 많이 먹는데 네. 어제는 또 안 땡기더라고요. 그렇게 안 땡겨가지고 딱 이제 고기랑 냉면이랑 계란찜 이런 거 먹고 된장찌개 먹고 그리고 그리고 또 헤어지려고 했는데 뭔가 아쉬워가지고 카페까지 갔죠. 근데 맞다 하나 더 있는데 썰이
원래 이제 미팅 가기 전에 마실 거 사가려고 이제 했거든요. 마실 거 사가려고 했는데 치키 형이 이제 제가 먼저 사가려고 하니까 밀크티를 시켜달래요. 치키 형 유당 불내증 있는데 자꾸 밀크티 상관없나? 예. 상관없나요? 밀크티를 시켜달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밀크티가 없었어요 거기에. 첫 번째 이제 갔던 거기 파리바게트에서 시켰는데 음료수를 밀크티가 없었어요 거기는.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로 아이스티 시켜가지고 이제 주고 이제 또 흑돼지 먹고 카페 갔다 했잖아요. 이제 흑돼지 먹고 카페 또 가는데 거기서도 또 밀크티를 뭐 마실 거야? 물어보니까 밀크티 마신대요. 그래서 뭐 우유에 환장한 우유에 환장한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유당 불내증 거 먹어도 되는 건가요? 들어가나? 밀크티 들어가잖아요. 밀크티니까 당연히 우유가 들어갈 텐데 역시 락스타는 그런 거에 지지 않는 건가?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겼어요. 뭐 마실 거야? 아, 나 밀크티. 어, 뭐 마실 거야? 나 밀크티. 그래서 이 전개가 너무 웃겼어요. 아, 역시 다르구나. 네. 다르다는 걸 느꼈죠, 그때.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치키 형은 그 밀크티를 마시고 저는 스타벅스였는데 치키 형은 밀크티를 마시고 저는 그 요거트인데 딸기 들어간 거 이름이 뭐였지? 블렌디드 요거트였나? 저는 그때 못 마신다 했잖아요. 커피 못 마신다 해가지고 살짝 딸기 요거트 스무디랑 비슷해요. 이름이 그 느낌이. 네, 그거 시켜가지고 먹었죠.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고 그러고 이제 빵은 안 먹었어요. 빵은 안 먹었고 이제 먹고 나서 이제 또 집 가려고 하니까 비가 막 엄청 오더라고요. 그때 비가 진짜 많이 왔어요. 쏟아졌어요, 그냥. 카페에서 나와서 집 갈 때. 둘이 만나면 카페에서 얼마나 계셔요? 막 엄청 오래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한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었나? 아니 근데 또 저거 물어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 얼마나 있냐고? 아니, 너무 빨리 마시는 거예요. 밀크티를 나온 지 한 3분 만에 다 마시는 것 같아. 뭔가 눈치 보였달까? 네, 그래서 저 진짜 원샷 한 줄 알았어요. 시원하게 맛있더라고요. 시원시원하다. 네, 밀크티를 흡입하는 락스타. 그게 너무 웃겼어요. 계속 생각나네, 어제 일들이. 어제 진짜 좀 많이 웃은 것 같은데.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떠오르네요. 이렇게 야무지게 시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잘 놀았죠, 잘 놀았죠. 네, 좋은 시간 보냈죠. 그리고 어제 놀고 있는데 재난 문자 또 오더라고요. 뭐 호우주의보였나?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역시 나가는 날이 좀 장날이다. 다들 재난 문자 왔어요.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겠는데
재난 문자도 오고 그러던데. 네, 비도 막 쏟아지고 천둥도 쳤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물 난리 났다, 막 조심해라, 실종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와가지고 그렇게 먹고 더 오래 안 있고 헤어졌어요. 카페까지 갔다가 헤어졌죠. 혹시 그 노래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저번에도 안 들렸던 것 같아가지고 이번엔 들리시나요? 네, 조금 작아요? 부금이 덩크슛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이따가 크로코의 농구 설명할 때 제가 덩크슛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했어요. 준비되셨죠? 제 덩크슛 볼 준비 되셨죠? 네. 그니까 좀 뒷부분에 있으니까 이따가 설명할 때 보여드릴게요. 진짜 보여준다고? 오늘 방송 10시까지 가나요? 저는 방송 시간을 따로 정해두진 않아요. 네. 아, 그래가지고 아, 너무 재밌었다. 자주 만나야겠다. 만약에 부원들이 많이 들어와도 자주 만나야겠어요. 만나니까 활력이 막 돌더라고요. 확실히 재밌기도 하고 뭔가 뭐 만나긴 했지만 다음 사람들도 만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에 들어올 사람들도 막 만나고 같이 하면은 되게 추억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어제 하루만으로도 이렇게 추억이 많이 생겼는데 부원 중에 아이 있으면요? 아, 제가 이니까 괜찮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보다 아이랑 잘 맞아요. 네, 저는 이들보다 아이랑 잘 맞아요. 왜냐면 그 제가 데뷔 방송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랄까 저보다 저보다가 이제 활발한 사람이 있으면 기가 빨려가지고 차라리 저는 내향적인 사람들 되게 말 잘 걸어요. 살짝 어디 여행 가도 그 낯선 사람들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를 갔어요. 게스트하우스를 예로 들면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막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침대가 6개, 막 8개 이러니까. 거기에서 말 걸고 이렇게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제 저보다 외향적인 사람 만나면 기가 빨려가지고 또 말을 잘 못하고. 네. 그쵸?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저를 막 E로 보기도 하고, I로 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E로 봐요. 왜냐면 아이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낯선 사람한테 말 걸고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코치들은? 코치들은 막 예를 들어서 혼자 여행을 갔는데 게스트하우스에 딱 자게 됐어요. 막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말 걸 수 있나요? 되게 어려운 거던데, 그거 생각보다. 네. 아, 게스트하우스를 안 잡는구나. 그냥 상상만 한번 해보죠. 상상만. 네. 아우, 기빨려. 절대 못해요. 혼자 있을게요. 근데 이렇게 말은 못 걸어도 만약에 누가 말 걸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게스트하우스에. 아니요. 불편한가요? 아, 너무 좋죠. 좋아요. 인사 정도는 할 것 같아. 아, 진짜 여기서 MBTI가 딱 보인다. 코치들. 예, 말 너무 많이 걸면 좀. 아, 여기서 코치들 MBTI가 보이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말 걸면 선택적 E가 발현되고 창문 깨고 나간다고요?
아, 왜 창문까지 깨요? 우째서 상황에 따라 불편할 때도 있는데 보통 너무 적막하면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막 진짜 뭔가 딱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데 뭐 적막하고 침묵이 흐르면 그게 더 어색한 것 같아요. 나중에 MBTI 맞추기 하면 재밌겠다. 아, 그러게 궁금하네요. 코치들은 어떤 성향일까? 코치들은 제 MBTI를 다 알잖아요. 저는 되게 침묵이 흐르면은 뭔가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저만 그런가요? 가만히 잘 못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제가 왜 예시로 들었냐면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막 제가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혼자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혼자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에서 막 뭐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 걸고 막 친구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러니까 여행하고 완전 모르는 사람들이랑 그 다 남자였거든요. 게스트하우스 남자 막 바바바바바 막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거의 다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일본이어서 그런가? 일본인들은 없었어요. 일본인들은 없었고 한국인들이랑 막 외국인, 서양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한국인이긴 했는데 제가 또 한국어도 되지만 영어도 조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줍지 않은 영어로 말 걸어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은 서양 사람들은 살짝 그런 거에 대한 거리낌이 없는 것 같아요. 스몰 토크. 한국 사람들은 막 지나가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뭐 아니면은 오늘 기분 어떠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도 뭐 스몰 토크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하면 사고 아닌가? 갑자기 불편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근데 외국인들은 조금 그런 거를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스몰 토크 하는 거. 뭐 hello, how are you? 막 이렇게 그냥 하면서 만나서 그냥 how are you부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얘기 나누고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 몇 번 걸어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살짝 쭈삣쭈삣? 그래도 조금 조심하려고 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 네, 조심하죠? 배려하고 살짝 이런 게 있잖아요. 무서우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쭈뼛쭈뼛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똑같아요. How are you? How are you? 네, good 이러면서 그냥 진짜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그걸 또 느낀 게 유러피였나? 어디 갔을 때 지하철을 타면은 이게 안 돼요, 핸드폰이. 핸드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데이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엄청 드물긴 한데 한 만약에 역에서 역 지나갈 때 데이터가 안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신문 딱 이렇게 보다가 아니면 뭐 먹을 거 들고 가면서 먹고 그러면서 갑자기 말 걸어요, 저한테. Where are you from? 이러면서 말 걸어요. 그래서 예. 저 당황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구나. 네. 다르구나. 그런 저도 신기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좀. 영어 못하는데 유럽 가면 땀나겠다. 저도 잘하진 않는데 바디 랭귀지 하면은 은근 사람들이 잘 알아들어요. 막 이러면서 바디 랭귀지 하면은 되게 잘 알아듣던데요. 네. 그리고 영어를 막 수업 시간에도 많이 듣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듣는 거는 웬만하면 될 거예요. 듣는 거는 웬만하면 들릴 수도 있어요. 잘하면. 걔들이 막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 막 배우잖아요. 맞아요. 단어만 말해도 막 알아듣고 그러던데. 그래서 저도 막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여행 가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제 이게 친구랑 가면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완전 새로운 사람들 만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친구랑 가면은 친구랑 이제 스케줄 짜가지고 막 다녀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 보러 가자. 오늘은 저기 보러 가자. 뭐 오늘은 보통 여행 가면은 봐야 될 것들이 막 있잖아요. 여기 가자. 공원 가자. 문화재 보러 가자. 음식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가 힘든데 이제 혼자 가면은 심지어 계획도 없이 가면은 완전 새로운 경험을 또 할 수 있다.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런 게 오히려 더 잘 맞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또 제이는 확실히 아닌 것 같죠? 제이가 들으면 이제 계획을 안 짜고 간다고? 이 시간에는 일어나서 이 시간에는 여길 보고 이 시간에 이 음식점을 가서 그 다음엔 이 디저트 집을 가서 이걸 보고 문화재 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 심기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계획을 딱딱딱딱 세우는 사람들은 저랑 안 맞을 수도. 여행 메이트로서는 최악이다. 코치들은 여행 가면은 막 계획을 많이 세우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안에 있는 호텔을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 호텔 안에 있는 편인가? 돌아다니는 편인가? 어떤 편이에요? 끌리는 대로 불안해서 계획 세요. 근데 저것도 이해가 돼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완전 새로운 곳이니까. 완전 낯선 곳이라 또 무섭고. 어느 정도 세우는 편이 좋은 것 같아요. 큰 틀만 세우고 가요. 제가 옛날에 큰 틀만 세우고 다녔었는데. 그냥 요 동네를 가자. 뭐 어디 갈진 정하진 않지만 여기를 가자. 막 이런 식으로. 요 동네를 가자. 요 동네를 가자. 딱 이 정도만 정해서 그렇게 한 적도 있고. 숙소에 오래 있으신 코치도 있고. 제이들은 그렇게 안 한대. 그 살짝 진짜 가이드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투어? 여행 투어가 살짝 제이처럼 여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는 뭐 이걸 해야 되고 이 시간에는 여기를 가서 먹어야 되고. 네, 딱 그렇지 않아요? 근데 피들은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애매한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때그때 생각나는 걸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야지 하고 미리 생각은 해요. 미리 생각은 하는데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준비를 잘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야 되면 숙소도 예약하고 뭐 비행기도 예약하고 어디 갈지 검색 정도는 해보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 일본을 가야 된다. 오케이. 일본은 가요. 그건 정해둬요. 그건 정해두는데 숙소 예약도 미루고 비행기도 나중에 예약하고 당일 예약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좀 밀어서 하는 편이죠. 네. 생각은 해요. 가야겠다 그때. 그 정도 계획이면 제이라고 봅니다만. 아니에요. 전 확신의 제이가 아니에요. 전 P예요, P. 확신의 P. 네, 해야지 하고 나중에 하는 스타일. 생각은 하는데 실천은 바로 안 한다? 맞죠? 정답. 그래서 저는 딱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확실히 좋은 게 싸요, 그게. 나중에 막 비행기 예약하려고 하면 비싸고 또 나중에 숙소 잡으려 그러면 이미 다 차 있는 상태라 비싸고 이거 손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예. 예, 막 기차표도 막 없을 때도 있고 그러면은 비싼 좌석 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제의적 사고가 더 좋은 것 같다. 네. 제의적 사고가 더 좋은 것 같다. 부자라 그런 거 신경 안 쓰나 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성향이 그래요. 저도 막 바들바들 떨면서 결제하죠. 아 미리 할 걸 이러면서 아 아깝다 이러면서 결제하죠. 그냥 후회하면서 결제한다고 해야 되나? 아 미리 할 걸.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람이 안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다음번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똑같이 행동하더라고요. 네. 후회하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아, 그래서 저의 이제 저의 스타일을 공개한 것 같네요. 여행 스타일. 어떤 것 같나요? 파악 완료. 굿.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여행 가면 싸울 때도 많아요. 왜냐면 저는 막 이런 걸 정하지 않는데 정하는 사람이랑 가면은 준비 야 너 왜 예약 안 해? 살짝 이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걔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너 왜 예약 안 해? 너 왜 이거 안 해? 이러면서 불안해지는 거죠. 이제 코치들 중에서 불안하다고 하는 코치들 있잖아요. 자 그런 코치들처럼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살짝 이제 그 친구도 스트레스, 저도 근데 스트레스. 왜 저는 왜 스트레스냐? 할 건데 할 건데 왜 자꾸. 근데 결국에 따져보면은 친구 말이 맞죠. 미리 해놔야 갈 수 있으니까. 친구 말이 맞는 건 알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되면서 결국엔 가서 싸우고 또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 맞고 뭐 놀러 다닐 때 안 맞고. 그래서 여행 갈 때는 최대한 혼자 가거나 아니면은 진짜 좀 그런 거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 아니, 피든 제이든 상관없고 그런 거에 안 예민한 사람. 네. 아니 맡기는 것도 좋다. 근데 맡기는 건 너무 해줘 느낌 아니에요? 해줘. 예약해줘. 아, 그게 마음 편할 수도 있어요. 아, 자기가 하는 걸 편안해 하는 사람. 아, 그런 사람은 아직 제가 못 만나본 거 같네요, 친구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예약하는 재미가 있다고요? 저는 그때가 제일 힘든데. 그래서 제 여행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맞아. 다 막 다니면서, 그, 보통 인터넷 추천 많이 하잖아요. 맛집 추천이나 아니면은 막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 이런 데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면 저는 막 그렇게 맛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 평균에서 평균 이상 정도는 하는데, 이거 이 정도는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겠는데? 싶은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치들께 진짜 맛집 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려고 말을 꺼냈어요. 네. 그러려고 말을 꺼냈는데, 이제, 짝, 구글 맵을 저는 주로 보는 편이에요. 구글 맵을 주로 보는 편이고, 구글 맵에서 리뷰를 많이 보는데, 구글 맵 보면 별이 있거든요. 근데 별이 후하지 않아요, 구글 맵은. 보통 다 막 3점, 뭐 진짜 높아야 4점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4점대 근접한 식당들은 웬만하면 맛있어요.
웬만하면 맛있고 이거는 좀 케바케일 수도 있는데 막 동네 같은데 그 골목 같은데 여행 가다 보면 골목 같은 데에도 막 음식점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줄이 서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줄이 이렇게 쭉 서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먹으면 웬만한 확률로 맛있습니다. 네. 현지인들이 그리고 다 거의 다 현지인들이에요. 그런 데 가보면 현지인들이 일본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주주주주주주 서 있다? 그러면은 믿고 먹으셔도 됩니다. 종류만 한번 쓱 보고 먹어봐야겠다. 먹으면은 실패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실패한 적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건 현지인들한테 추천받는 게 가장 좋지만 현지인 추천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해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 가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미 다 유명해서 가려고 하니까. 이미 한국인들이 거기로 막 바글바글한데 그래서 먹기도 힘들고 먹어도 막 그 정도의 감동은 아니다. 네, 저는 그 정도의 감동은 안 느껴지더라고요. 네, 여행 좋아해요. 놀러 다니는 거, 밖에 돌아다니는 거. 밖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어디 밖에 돌아갔다 오면은 항상 썰 풀어드릴게요. 어제 치키 형 만난 것처럼. 그쵸, 이런 거 보면 외향인이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제가 준비한 콘텐츠? 지금까지는 살짝 이제 어제 치키 형 만난 썰이었고요. 네, 또 열심히 준비한 크로커의 농구 기술 파헤치기 한번 같이 볼까요? 잠시만요. 네, 저도 본문을 잊을 뻔했네요. 신나게 얘기하다가 이거 하는 걸 까먹을 뻔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파워피가 준비한 크로코의 농구편 기술 파헤치기. 본격적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콘텐츠에 앞서가지고 일단 코치분들은 농구를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또 방송은 다르죠. 방송은 제이처럼 네, 농구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농구 룰을 먼저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근데 너무 딥하게 소개해 드리면 헷갈리니까 진짜 딱 그냥 기본적인 룰. 이거 정도 알면 뒷부분이 재밌어질 만한 기본적인 룰만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크로코의 농구편 기술 파헤치기 크로코의 농구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 한 번만 마시고 시작해도 될까요? 스타트! 내가 여기 있으면은 이걸 가리는구나.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나 그러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얘 귀여워서 넣었는데 크로코의 농구에서 나오는 테치아 2호입니다. 제가 그렇게 숱하게 얘기했던 왼쪽으로 갈까요? 네. 제가 이렇게 숱하게 말했던 테츠야 2호. 귀엽죠? 사실상 최애가 최애인데 이제 이 친구는 마스코트니까 논외로 하고 2호 귀엽죠? 자, 오늘의 콘텐츠 내용. 다들 엄청 귀여워하시네. 크로코의 농구에서 저도 얘가 제일 귀엽다고 생각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눈썹도 귀엽고 뭔가 살짝 나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자, 이제 여러분 강아지의 시선이 많이 팔리신 것 같은데 네, 콘텐츠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콘텐츠 내용 첫 번째 농구를 배우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기본적으로 간단한 룰들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간단한 농구 룰 설명하면서 이제 코치들이 좀 재밌게 농구에 대해서 빠질 수 있게 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크로코의 농구에서 등장인물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요. 크로코의 농구에는 팀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가장 유명한 기적의 세대들로만 준비를 했고요. 6명이에요, 6명. 그 6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코의 농구 기술 같은 걸 보면서 이게 실전에서 가능한가? 현실성이 있나?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기술은? 살짝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하이큐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이큐보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고등학교별로 쭉쭉쭉쭉 있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네, 알차게 나눠 넣었죠.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볼까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도 되겠다. 아, 여기 있을까요, 그냥? 일단 농구의 간단 규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여기 화면에 보이는 사진에 여기가 코트예요, 경기장. 제 마우스 포인트가 보이시나요, 혹시? 이 파란색? 이 파란색이 보이시나요? 자, 이제 농구라는 스포츠는 그 빠른 공수 전환이랑 시원한 득점으로 좀 규칙을 몰라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데 공격을 시작하면 24초 안에 공격을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공격이 끝나요. 24초 안에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골을 넣지 못하면은 넘어가요, 공이.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 5대5로 이제 농구는 5대5 경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준 팀이에요. 파란색이 준 팀이고 빨간색이 카츠키 팀이면 이렇게 5대5로 나눠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5명씩 5명씩.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이기냐, 뭘 해야 이기냐, 여기 보이시나요, 골대? 이거는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여기에 골을 넣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우리 팀 골대에 골을 넣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이 과정을 24초 안에 다 하는 거예요. 24초 흘러가고 또 끝나면 또 24초 넘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을 이제 여기다 넣는 거, 제가 여기 왼쪽이 준 팀이면은 전 여기다 넣는 거겠죠. 이쪽 츠키 형 골대에 넣는 거겠죠. 그리고 츠키 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여기를 넣는 거고, 최종적으로 가장 점수를 많이 낸 팀이 이겨요. 이따가 설명해 줄 건데, 농구 슛, 골 들어가는 것마다 점수가 또 달라요. 1점, 2점, 3점 막 달라가지고 이 점수를 합산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한 팀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 시간은 10분씩 해요. 10분씩 4번. 10분씩 4번을 해요. 한 쿼터씩. 10분 하고 쉬고, 10분 하고 쉬고, 10분 하고 쉬고, 10분 하고 쉬고, 이렇게 해요, 농구는. 네, 10분씩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무승부가 나면 5분씩 더 해요. 농구는 무승부가 없어요. 승 아니면 패예요. 승 아니면 패기 때문에 거의 이제 계속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되게 보는 맛이 있어요. 엄청 힘든 운동이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공격 수비 해야 되니까 엄청 힘들어요. 네. 공격 수비 이 코트를 계속 뛰어야 되는 거니까 엄청난 체력이 소모가 돼요. 그쵸?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을까요? 실제로 막 이 정도만 알아도 보는 맛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아, 이거는 제가 자리를 옮겨야겠네요. 잘 안 보이겠다. 좀 더 작게 해야겠다. 자, 이제 이건 점수 규칙이에요. 점수 규칙. 예를 들어서 여기 선이 있어요, 양쪽에.
양쪽에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선에 따라서 점수가 바뀌어요. 어디서 슛을 하냐, 어디서 슛을 해서 골을 넣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이 점수 얻는 게, 획득하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초록색, 이 사람이 이 원 밖에 있잖아요. 이 원 밖에서 슛을 해서 골을 넣으면은 3점 슛이에요. 이 초록색 지금 표시되어 있는 사람이 농구공을 던져가지고 들어가요, 여기에. 그러면 3점 슛이에요. 농구에서 가장 어려운 득점이기도 하고 가장 높은 득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3점 슛이라고 해요. 네, 3점 슛은 들어갈 확률이 적겠죠? 뭐 엄청 멀리서 넣어지니까. 이게 그림으로 봐서 그런데 실제로는 되게 멀어요. 실제로 되게 멀어가지고 네, 이 원 바깥에서 슛을 해서 넣은 거면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뭐 중앙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 원 기준이 중요한 거라. 이 원 기준이 중요한 거라서 여기서 할 수도 있고 뭐 중앙에서 할 수도 있고 왼쪽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진짜 외곽에서 할 수도 있고 완전 이 외곽, 완전 외곽 쪽에서 넣어도 3점 슛이고요. 이 원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2점 슛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원 안에서 들어가는 슛들은 거의 다 2점으로 분류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원 안에서 어느 방향에서든 슛을 넣어가지고 골을 넣으면 2점이 돼요. 가장 농구에서 많이 나오는 득점이에요. 2점 슛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라색 여기 사람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슛을 하면은 여기서 슛을 해서 들어가도 2점이고 뭐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덩크슛 알죠? 이따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덩크슛 해도 2점이고 뭐 여기 바로 아래에서 레이업을 해서 슛을 해요. 레이업이라는 게 이제 덩크랑 비슷한데 점프해가지고 살짝 밀어 넣는 거예요. 네, 2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농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득점 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기하죠? 덩크슛도 2점이고 이 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점수는 2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이 선에 걸쳐서 살짝 이 동그란 선에 걸쳐서 나가지 않고 슛해도 2점이고 이 선 안에서는 거의 다 2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키워볼게요. 그리고 1점은 뭐냐? 어이구, 왜 넘어가졌지? 1점은 뭐냐? 1점은 이제 반칙, 상대방이나 아니면은 저희 팀이나 상대방이나 이게 각자 반칙이 있어요. 반칙을 하면은 여기 중앙, 원 안에 중앙 여기 있죠. 노란색 선 안에 있는 사람. 여기서 쏠 때만 1점이 돼요. 자유투라고 하는데 여기서 슛을 할 때는 1점이 됩니다. 가운데에서 던지는 게 제일 쉬워서 1점인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해봤을 때는 차라리 2점 슛들이 더 쉬운데 왜 1점이냐면 반칙을 했을 때 1점을 주나 아니면 2점을 주냐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점수를 또 다르게 줘요. 만약에 2점을 주면은 1점 슛을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투를. 1점만 준다. 파울 정도에 따라서 1점만 준다. 그럼 1점 슛 한 번. 만약에 파울의 강도에 따라서 뭐 2점을 준다 하면 1점 슛을 2번 쏘게 해주는 거예요. 자유투를. 네, 이걸 자유투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자유투라고 하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요? 좀 이해가 되나요? 갑자기 어려워. 어떻게 해야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지? 네.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선 기준에서 어디서 슛을 하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3점 슛은 여기 초록색. 이 원 밖에서 슛한다. 2점 슛은 여기 원 안에서 슛을 한다. 이 원 안에서 슛을 한다. 1점은 파울 발생했을 때 중앙에서 슛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슈팅이 나뉩니다. 자, 이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농구 포지션이 총 5개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 포지션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정보인 것 같아요. 그쵸? 맞나요? 이제 포지션별로 어떤 특징이 있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면은, 일단 센터는 대체로 키 큰 사람들이 하는 포지션이에요. 센터.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이랑 수비를 하는데, 보통 이제 키가 큰 사람들이 해가지고 슛을 했는데 슛이 안 들어가고 떨어질 때 리바운드라고 하거든요. 잡는 거를. 그 리바운드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대체로 팀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들이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농구팀이 있으면 190 이상, 키 큰 사람들 진짜 2m 이상,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포지션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전 탈락이겠죠? 탈락까지는 아닌데 키 큰 사람들이 많이 하는 포지션이다. 예. 키 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포지션이고요. 네. 이렇게 센터 그 준님은 아니고 자, 그리고 슈팅 가드. 슈팅 가드는 아까 보여드렸던 3점 슛이 있죠. 3점 슛. 가장 이제 농구에서 높은 득점, 가장 어려운 득점. 외곽 쪽에서 이제 그런 서클 원 밖에서 슈팅하는 사람들이 슈팅 가드예요. 그래서 보통 3점 슛을 잘해야 돼요. 슛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어떤 포지션 중에서도 슈팅을 가장 잘해야 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설마 이것인가? 준이는 슛 잘해. 제가 이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슈팅 가드는 이름에서 슈팅이 붙어 있듯이 슛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제가 다 듣고 한번 맞춰보세요. 뭘지, 준이 포지션은 뭘지 한번 맞춰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포인트 가드.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메이커라고 경기를 조율하는 사람이에요. 볼 운반도 해야 되고, 중앙에서 볼 운반도 해야 되고, 게임 리딩도 해야 되고, 좀 넓은 시야를 가져서 우리 팀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잘 해야 되는 포지션이에요. 포인트 가드는. 중원의 지휘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보통 플레이메이커라고 생각하면 되고, 포인트 가드도 3점 슛을 많이 하긴 합니다. 3점 슛을 많이 하고 이제 패스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시야도 넓어야 되고 그런 포지션입니다. 포인트 가드는. 물 좀 마실게요. 네,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 포지션 좀 색다르긴 하죠. 농구에 이렇게 다양하구나, 농구가. 농구도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을 가지고 5명이 뛰는 거예요. 이렇게 5명이 센터, 슈팅 가드, 포인트 가드, 파워 포워드, 스몰 포워드. 보통 포워드로 묶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쉽게 설명하려고 파워 포워드랑 스몰 포워드 2개로 나눴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네 번째, 파워 포워드가 뭐냐? 파워 포워드는 보통 체격 좋고 힘센 사람들이 해요. 예를 들어서 농구가 몸싸움이 엄청 많아요. 슈팅할 때 뭐 맞고 막 비비고 이러기 때문에 엄청 이제 몸싸움이 많은데
그런 이제 선수들이 슛하기 쉽게 좀 먼저 부딪혀주고, 블락이라고 하거든요. 블락킹. 블락을 해주고, 못 오게, 같은 팀한테 못 오게 막고, 그리고 덩크슛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포지션 중에 하나입니다. 체격이 좋고 리바운드도 잘해야 되고. 네, 그래서 파워가 들어가는 건가? 되게 체격 좋고 힘센 사람들이 많이 해요. 운동신경 좋고. 덩크나 레이업을 주로 합니다. 골대 밑에서. 네, 이렇게 파워포인트는 이거죠. 파워포워드고요. 네, 살짝 체격도 좋고. 아, 헷갈려. 이름이 왜 파워포워드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몰 포워드. 네.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아, 코치들 엄격하네. 자, 이제 스몰 포워드는 에이스 포지션이에요. 스몰 포워드는 에이스 포지션이고, 진짜 다재다능해야 되고, 슛, 드리블, 달리기 다 잘해야지 할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가장 많이 해요. 에이스들이 맡고 있는 포지션, 스몰 포워드. 딱 이 정도만 해도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죠. 가장 중요할 때 해줘야 되는. 자, 이제 준이의 포지션은 뭘까요? 자, 준이의 포지션 센터, 슈팅 가드, 포인트 가드, 파워 포워드, 스몰 포워드 뭘까요? 스몰 포워드. 스몰 포워드. 한번 맞춰보세요. 일단 센터는 아닌 것 같아. 네, 확실한 건 센터는 아니에요. 네, 아쉽게도 센터는 아니고 포인트 가드. 포인트 가드. 포인트 가드 아니면 스몰 포워드, 슈팅 가드. 정답이 있어요. 포인트 가드랑 스몰 포워드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제가 힌트를 넣어놓긴 했는데 색깔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어떤 포지션인지 이제 아시겠죠? 네, 저는 포인트 가드 포지션으로 주로 합니다. 농구는 사실 포지션이 자주 바뀌기도 하는데, 네, 준이는 포인트 가드라는 점. 네, 준이는 포인트 가드라는 점. 자, 포인트 가드 다시 한번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면, 플레이 메이커고요. 볼을 운반을 잘해야 되고, 패스를 잘해야 되고, 물론 3점 슛도 쏠 때가 많아서 슛도 좀 잘해야 되고, 시야도 넓어야 되고, 게임을 풀어가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포인트 가드도 주인공이 많아요. 스몰 포워드도 에이스긴 한데 포인트 가드도 굉장히 좀 주인공이 많은 그런 포지션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짱. 자, 살짝 가리네. 이건 이따가 설명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크로코의 농구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캐릭터는 이제 가운데 쿠로코. 쿠로코의 농구니까 얘가 주인공이에요. 쿠로코. 되게 뭔가 근데 좀 약해 보이죠? 농구부 치고는 조금 왜소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러죠? 애들 다 되게 큰데 얘 주인공이에요. 쿠로코. 포지션 듣고 보니까 누가 뭘지 예상가요? 한번 맞춰볼까요? 그럼 한번 맞춰볼까요? 포지션 한번 맞춰볼까요? 방금 전에 포지션 한번 했으니까 아카시는 무슨 포지션일 것 같아요? 아카시. 도라머리는 무라사키 바라라는 캐릭터입니다. 무라사키 바라. 일단 키가 작아. 아카시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아카시는 뭘까요?
맨 오른쪽은 센터. 아, 잘 배웠다. 네. 맨 오른쪽은 센터가 맞아요. 무라사키바라. 센터 맞아요. 키가 제일 크죠? 키가 제일 크고 이 친구는 천재 센터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정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말해드릴게요. 아오민의 파워 맞아요. 아오민의 파워 포워드 맞아요. 체격이 딱 봐도 좋아 보이죠? 뭔가 활력도 있어 보이고. 아오민이랑 무라사키바라는 맞추셨네요. 오, 여기 살짝 설명에 한 보람이 있는데? 네. 자, 이제 아카시는 포인트 가드예요. 저랑 같은 포인트 가드. 경기를 좀 지배하고 패스를 잘하고 맵을 경기 리딩을 잘하고 잘 보고 시야가 넓은 포인트 가드도 보통 키가 엄청 크진 않아요. 가드들은 키가 안 큰 경우도 좀 있어요. 포인트 가드 뭐 이런 가드들은 슈팅 가드 이쪽 포지션들은 키가 농구부에 비해서 큰 거지만 키가 큰 거지만 농구부들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이 많다. 꽤 있다. 네, 아카시는 포인트 가드고요. 미도리마는 이제 슈팅 가드예요. 이따가 뒤에서 다 보여드릴 건데 미도리마는 3점 슛을 굉장히 잘 쏩니다. 슈팅 가드. 네, 슈팅 가드고 아오미네는 이제 체격이 딱 봐도 좋죠. 체격도 좋고 뭔가 힘도 셀 것 같고 막 부딪힐 것 같고 그러잖아요. 덩크슛 잘할 것 같고 딱 파워포워드가 맞아요. 잘 맞추셨네요. 네, 파워포워드. 딱 봐도 파워풀해 보이죠? 이제 쿠로코는 포지션이 조금 애매해요. 뭐 포인트 가드다, 슈팅 가드다, 뭐 얘기가 많은데 쿠로코는 농구가 5명이서 하는 그런 스포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카시랑 미도리마, 아오미네, 키세, 무라사키바라 이렇게 5명이 보통 주전이에요. 쿠로코 빼고 5명이 주전이고 근데 쿠로코는 뭐냐? 얘는 식스맨이라고 해요. 식스맨. 농구는 식스맨이 있어요. 식스맨이 있는데 이제 쿠로코는 들어왔을 때 교체가 되죠. 교체가 됐을 때 경기 흐름을 바꾸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흐름을 바꿔놓는. 그래서 크로코의 능력이 뭐냐? 얘는 이제 존재감이 없어요. 경기장 내에서. 경기장 내에서 아예 존재감이 없어서 사람들이 패스를 할 때, 얘 존재감이 없으니까 뺏겨요. 크로코한테. 뺏기고, 그리고 크로코한테 패스가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잘. 언제 저기 있었지? 언제 저 위치에 있었지? 네, 이게 기술이에요. 미스 디렉션이라고. 좋은 거죠. 크로커의 특성. 네. 근데 얘도 점점 멋있어집니다. 그런 존재감이 없는 캐릭터예요, 원래. 그래서 작중에서도 막 애들이랑 얘기할 때 갑자기 크로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 있어요, 바로. 그런 경우가 많고 되게 존재감이 없는. 근데 이제 농구에 들어가면 이게 엄청난 강점으로 발휘한다. 야,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패스가 어디서 올지도 모르는 거고 공을 던졌는데 뺏기고 막 이러니까 되게 농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상 쿠로코였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키세료타. 제가 맨날 티를 냈는데 뭐 데이 방송에서도 티 내고 다 티 내긴 했는데 이제 키세료타가 에이스 스몰 포워드예요. 아, 잘생겼죠? 실제로 모델이에요, 모델. 모델 활동도 해요. 네, 내가 고등학생이라서 이제 농구부 활동을 하는데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걸로 모델을 해요. 네. 키세가 모델이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점이 얘가 천재예요. 한 번 본 거를 다 따라할 수 있어요. 베낄 수 있어요. 상대방의 기술을. 네, 천재고 상대방의 기술을 베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사기 능력이죠. 네. 이 남자다. 얘가 주인공 아니야. 아니, 쿠로코의 농구입니다. 쿠로코의 농구. 네. 그 키세의 농구가 아니라 쿠로코의 농구입니다. 근데 이따가 보시면은 이제 쿠로코의 멋진 모습도 있으니까
그래서 키세랑 아오미네랑 이제 경기하는 그 애니가 있었는데, 애니 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서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오미네한테 맨날 져요, 키세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져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적으로 만났었는데, 지금 얘네가 원래 중학교 때 같이 이렇게 하던 애들이거든요. 6명이. 중학교 때 이렇게 6명이서 같이 하고 너무 잘해가지고 기적의 세대가 됐어요. 기적의 세대라는 별명이 붙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각자 다 다른 학교로 가는데, 이제 아오미네랑 키세랑 경기를 해요. 경기할 때 키세가 맨날 지다가 이제 극복하는 서사가 있거든요. 아오미네를 완전 카피하면서 거기서 저는 키세에게 완전 반하게 되었습니다. 네. 완전 반하게 되었고, 마지막 무라사키바라, 가장 키 큰 보라색 머리, 이 친구는 농구에 흥미가 별로 없는, 근데 쟤도 천재인 센터입니다. 얘가 2m였나? 키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라사키바라가 2m였나? 센터죠. 네, 흥미가 없는데 천재예요, 천재.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참 다양하다. 보라색이 2m 정도? 네. 그렇게 얘네들이 다 천재여서 기적의 세대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중학교 때. 너무 잘해서. 근데 쿠로코의 농구는 고등학교 얘기를 하는 그런 애니여서 이제 얘네들이 각자 고등학교로 다 가가지고 시합을 해요. 각자 시합을 해가지고 막 그런 스토리예요. 다 다른 팀에 있어요. 자, 이렇게 너무 많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등장인물들만 한번 뽑아봤고요. 자, 이제 보여드려야겠죠? 자, 덩크슛 보여드린다 했는데, 자, 이제 덩크슛. 덩크슛이 뭐냐? 이제 왼쪽에 좀 짤로 보면은 아오미네죠. 아오미네 이렇게 덩크슛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엄청 멋있죠? 이렇게 살짝 골대를 부술듯이 찍어 누르는 게 덩크슛이에요. 완전 높게 점프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점프해가지고 그냥 바로 슛을 넣는. 실제로 저렇게 하다가 부서질 때도 있어요. 실제 농구 경기에서 부서질 때가 있어요. 저렇게 농구를 하면. 그래서 이게 되는 거냐? 실제로 덩크슛이 되는 거냐? 하면은 이제 오른쪽에 실제 농구 경기를 한번 가져왔거든요. 부서지면은 그 고칠 때까지 다시 못해요, 경기를. 농구대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실제 농구 경기장에는 저렇게 농구대처럼 생긴 게 몇 개 있어서 저게 깨지면 유리 같은 게 막 파파파박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바로 경기는 못하고 저걸 다 치우고 저 골대가 새로 올 때까지는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실제로도 이렇게 슛을 해서, 이것도 멋있죠? 실제로 저렇게 점프해서 보이시나요? 근데 이거 점프해서 저렇게, 제가 봤을 때 가장 멋있는 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가장 멋진 좀 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제 덩크슛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웃에이준의 덩크슛입니다.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멋있죠, 그래도? 아닌가요? 귀엽죠? 자,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이미지인지 아세요? 혹시? 이게 어디에 쓰이는 이미지인지 아시나? 아, 맞습니다. 후원 이미지, 후원 이미지. 후원 이미지요. 자, 덩크슛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가져왔어요. 네. 보여드릴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웃세이준의 덩크슛. 하찮지만 이것도 덩크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운데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자, 미도리마 쿤의 초장거리 3점 슛. 이제 짤 보면 엄청 멀리서 이렇게 던지거든요. 포물선도 엄청 높게 올라가죠. 사실 이게 엄청 높게 던진 거긴 한데 실제로 이거를 진짜 한 비슷하게 구현한 선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될 것 같잖아요. 엄청 멀리서 저렇게 높이 던져가지고 한 방에 들어가는. 와, 저거 다시 봐도 멋있는데 저거 당하면은 제가 상대편이면은 좀 무력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슛을 하면서 어떻게 저런 슛을 하지 하면서 되게 무력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가능하냐? 실제로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선수가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예요. 요 선수가 중앙 가기 전에 슛을 해서 들어가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슛이 이게 들어가요. 중앙 넘어가기 전에 슛을 쏴서 공이 들어갑니다. 대박이죠? 되게 팬이 많은 선수예요. 이 선수가 원래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의 못해요. 네, 거의 할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어요.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선수는 많이 없습니다. 엄청 멀고 엄청 높기 때문에 엄청 유명한 짤 중에 하나예요. 네, 저기 3점 슛이 라인이 여기잖아요. 원이 3점슛 선이 여기인데 가기도 전에 그냥 쏴버린 거예요. 여기 3점슛 라인에서 쏴도 먼데 저기 저 멀리서 슛을 한 거예요. 훨씬 먼데. 그래서 미도리마의 초장거리 슛 가능하냐? 가능하다. 실제로 한 사람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슈팅을 한 선수의 포지션. 이 슈팅을 실제로 한 선수의 포지션. 지금 미도리마는 슈팅 가드지만 여기서 이렇게 멋진 슛을 날린 이 스테판 커리는 저랑 같은 포지션이 포인트 가드입니다. 패스를 잘하고 경기를 조율하고 그러면서 3점슛까지 잘하는 완전 스타 플레이어죠. 엄청 유명해요. 스테판 커리. 주님도 가능한가요? 저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수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저건 진짜 멀어서 네, 수련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루에 100번 3점슛 연습 같은 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디서든 넣을 수 있게. 네, 이렇게 초장거리 3점슛 가능하냐? 가능하다. 매일 연습해서 나중에 보여줘. 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셨죠? 제 덩크슛. 네,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이것도 되게 원래 정식 기술은 아니에요. 정식 기술은 아니고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자세를 완전 잃은 상태에서 슛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넘어지면서 슛을 하는 거예요. 완전 넘어지면서. 왼쪽에 이제 아오미네죠? 아오미네가 이때가 키세랑 했던 경기였던 것 같은데 키세는 아니구나. 이렇게 넘어지면서 슛을 하죠. 넘어지면서 슛을 하면은 장점이 뭐냐? 이렇게 넘어지면서 슛을 하면 포물선이 상대 키보다 높아져요. 넘어지면서 슛을 하면 원래 서서 슈팅을 하면 바로 앞에 사람이 있잖아요. 넘어져서 하면은 더 이렇게 더 멀리서 쏘는 거예요. 네. 저렇게 슛을 쏴가지고 넘어지면서 슛을 성공시킨 기술입니다. 폼 레스 슛. 저게 들어갈 수가 있구나. 그쵸? 저도 저거 보면서 제 가능한 건가? 가능한 건가 했는데 가능한 기술이더라고요. 저것도. 완전 누운 상태인데. 이래서 신체 조건이 좋아야 한다고 한 거예요. 파워 포워드가. 네.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넘어지면서 완전 넘어진 상태에서 그냥 슛을 했는데 들어가죠. 자세가 완전 무너졌는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크로코의 농구가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 아 이게 어떻게 되냐, 말이 되냐, 저도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제 NBA 선수들을 보면은 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었다. 여기가 미국 농구 리그거든요. 네. 현실이 더 현실이 더 비현실적이다. 아, 크로코의 농구가 실사 반영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진짜 여기 NBA는, 요 미국 농구 리그는 괴물들이 모이는 곳이 맞아요. 가장 농구를 잘하는 나라가 미국이기도 하고, 그 가장 잘하는 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 각지의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모인 곳이 또 미국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 마이클 조던, 스테판 커리, 뭐 코비 브라이언트 다 미국 농구에서 출신이에요. 미국 농구에서 활동하던 선수들이에요. 마이클 조던은 워낙 유명해가지고 신발도 있잖아요. 나이키에 조던 신발. 그쵸? 들어보셨죠? 조던 신발. 그렇게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농구공 들고 있는 그 그림. 그게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입지가 좋았는지, 얼마나 유명한 선수였는지, 영향력 있는 선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여튼 저는 이 슛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폼레스 슛. 이거는 진짜 동물적인 감각으로 쏘는 슈팅이라 연습보다는 타고난 체격 조건? 신체 능력?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훈련으로 안 되지 않을까. 진짜 완전 동물적 감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츠키 형 데리고 해보자고요?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농구하자 그러면 안 해! 이러면서. 그거는 굉장히 많은 신체 능력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네. 아, 브릿도 준다고 하라고요? 그래도 안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자, 그러면은 다음 슈팅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슈팅. 아, 이것도 진짜 멋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앵클 브레이크라고, 이름부터 벌써 멋있죠? 앵클 브레이크가 뭐냐? 상대방 발목을 부러뜨린다는 의미예요. 앵클 브레이크. 발목을 부러뜨린다. 근데 이제 왼쪽부터 짤을 보시면, 처음부터 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방 중심을 무너뜨려요. 타이밍을 아예 뺏는 거죠. 그래서 넘어져요, 상대방이. 이게 진짜 멋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안 넘어져요. 근데 엄청 저렇게 드리블 잘하고 빠르고 이러면은 템포를 못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넘어져요. 이렇게 넘어지는데, 이거는 길지가 않아서 제대로 안 보이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더 대단해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선수가 넘어지죠?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선수가 넘어져요. 이게 이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빨리 감기 아니에요. 빨리 감기 아니에요. 엄청나죠? 네, 상대방 중심을 잃게 해서 앵클 브레이크를 시킨다. 가비지 타임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네, 가비지 타임에서도 본 것 같은데, 가비지 타임에서도 이런 거 몇 개 나올 거예요. 앵클 브레이크, 뭐 엘리웁 덩크,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기술들 여러 가지 나올 텐데 진짜 멋있어요. 보면 이렇게 엄청 멋있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친구가 아카시. 저랑 똑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기적의 세대의 주장이에요. 또 기적의 세대의 주장 아카시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민첩하기 때문에 달리기도 빠르고, 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마지막 기술인 것 같은데, 마지막 기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크로코의 농구 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캐릭터들도 되게 매력이 있고, 캐릭터들도 좀 잘생긴 캐릭터들도 많고, 색깔들도 다 다양하고, 뭔가 영업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게 자세하게 설명은 못했는데 다 서사가 있어요, 애들이. 얘랑 서사 있고 얘랑 서사 있고 뭐 보통은 다 크로코랑 관련된 서사긴 한데 그래도 막 키세랑 아오민의 서사 있고 미도리마랑 크로코랑 서사 있고 뭐 아카시랑 크로코랑 서사 있고 이런 것처럼 다 서사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가슴도 막 찡해지고 하이큐 보셨으면 하이큐랑 비슷한 느낌도 서사에서는 나고요. 네. 네, 스포츠볼은 확실히 서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서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엘보우 패스. 아, 이것도 굉장히 상대방을 속이는 패스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 왼쪽에 아카시가 이것도 하고 있는 기술이네요. 네. 엘보가 팔꿈치라는 뜻이에요. 엘보가 팔꿈치라는 뜻인데 이제 오른쪽으로 보낼 것처럼 이제 이렇게 뒤로 공을 보내요. 그 다음에 자기 왼쪽 팔꿈치를 맞춰가지고 방향을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역방향으로. 저거는 실제로 좀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네. 실제로 많이 쓰는. 저렇게 하면 이제 상대방은 당연히 왼쪽으로 가겠구나 하고 왼쪽으로 몸을 이렇게 딱 하는데 이제 엘보 맞고 반대쪽으로 가버리니까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버려서 못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이렇게 엘보로 패스를 해버리는. 그래서 이제 경기할 때 좀 주변을 잘 살펴봐야 돼요. 미리. 아, 이 선수가 여기 있겠구나. 이게 좀 어차피 저렇게 앞에 보고 뛸 때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봐놓는 거예요. 아, 얘 이때쯤엔 여기 와 있겠네? 하고 던지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왜냐면 저렇게 드리블할 때 정신이 없으니까 드리블하면서 막 주변을 다 살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어디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해놓고 패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런 거를 다 정해놓고 하기도 해요. 팀에서. 이런 플레이를 하자. 뭐 1번 플레이, 2번 플레이, 3번 플레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런 플레이를 하자. 네, 이제 이 친구도 포인트 가드니까 시야가 넓어야겠죠? 주변에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다 파악을 해놓고 저렇게 패스를 하는 거예요. 아카시랑 이 선수처럼 이렇게 패스를 하는 거예요. 애니가 생각보다 고증된 게 있다. 그러니까 애니가 저도 애니 봤을 때는 좀 불가능한 게 있어 보였는데 그래도 잘라보니까 좀 더 있더라고요. 가능한 게. 자, 이제 마지막. 아, 이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쿠로코가 쓰는 기술이에요. 베니싱 드라이브라고. 드라이브가 이제 드라이브가 무슨 기술이냐면은 상대방을 뚫는 기술이에요. 상대방을 뚫는 기술. 상대방이 앞에 있으면은 뚫는 기술인데 제가 쿠로코가 존재감이 없다고 했잖아요. 쿠로코가 존재감이 없어서 베니싱 드라이브를 익혔는데 얘가 이제 아예 사라져 버려요. 존재감을 완전 없애서 뛰다가 사라진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실전 기술을 해서 찾지 못했고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긴 해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얻기 위해서. 이 기술을 얻기 위해서. 뚫기 위해서 상대방을. 원래 얘가 존재감 없는 걸로 패스하고 뭐 횡패스하고 이런 것만 하다가 슈팅도 잘 못하거든요. 쿠로코가 처음에 슈팅도 잘 못하고 드리블도 좀 못하고 이랬는데 자기 대회에서 떨어지고 나서 단점을 보완하고 싶은 거예요. 아, 다른 기적의 세대들을 좀 상대하려면 필요하겠다. 기술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6개월이었나? 계속 연습을 해요. 그렇게 얻은 기술이 바로 베니싱 드라이브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고, 아, 저건 다시 봐도 멋있네요. 저렇게 처음에 뚫렸을 때 진짜 멋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아예 사라져야 하니까. 네. 아예 사라져야 하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실제로는.
자, 여기까지. 이상 제가 준비한 크로커의 농구 콘텐츠였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저 조금 이제 농구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냐면 농구 룰 같은 것도 좀 알려주고 싶었고 크로코의 농구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고 싶었고 제가 너무 재밌게 본 애니라서 그리고 실제로 가능한 기술인지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애니랑 보니까 더 재밌었어요. 실제로 애니 같이 보게 하면 더 재밌을 텐데 그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짤로 좀 준비를 했고요.